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콘텐츠실 영상팀의 이휘원입니다. 오늘은 여성의당이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운동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오신 숨은 주역들을 모시고 총선 뒤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비하인드에서 배웠던 익숙한 목소리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비례대표 1번 이지원 후보 보좌관이신 진숙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이지원 후보 보좌관인 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거전략실 이미지 분석 팀장 및 비례대표 2번 이경옥 후보님 보좌관이신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옥 후보님 보좌관이자 선거전략실 이미지 분석 팀장이었던 정다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보실의 일당백 그리고 센스와 절제의 아이콘 김인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당 홍보실의 김인영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총선이 끝나고 이제 막 한숨 돌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는 날이 4월 24일이에요. 딱 9일 지나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첫 총선을 다들 치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한데 한 분씩 소감 들어볼게요. 진숙님. 네. 소감이요? 사실 저는 선거가 끝난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서 누가 소감을 물어보면 좀 얼떨떨해요. 그냥 되게 커다란 일이 지나갔는데 아직 안 지나간 것처럼 지금도 막 계속 달릴 준비를 마음이 해가지고 벌써부터 다음 선거들이 기대가 됩니다. 선거 체질이시더라고요, 진숙님. 제가 신촌 유세 때 한번 갔었는데 안 끝내주시더라고요, 진숙님께서. 1시간 좀 넘게 했었나? 1시간 반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인가 생각하는데 진숙님이 저 멀리서 혼자 명함을 돌리시면서 뭔가 절대를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뒷모습이 보여서 제가 또 눈치 없이 너무 팔팔했군요. 정말 아침부터 쭉 뛰신 멤버인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시니까 좀 다들 같이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선거 체질인가 봐요. 현장에 나가면 힘이 막 솟아가지고 그 전에 죽어있어요. 대신 나가기 전에. 저희 그러면 정다빈님. 저는 너무 일단 기뻐요.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일단 너무 기쁘고 저에게도 선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네. 물론 투표는 해봤지만 선거운동을 한 거 처음이어서 선거운동을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고 정말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벌써부터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선거 끝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김인영님. 네, 저는 다른 실무진 분들도 그렇겠지만 끝나고 누웠어요. 그래서 한 며칠 이제 그 공식 계정이 그 정적이 들어가는 긴 정적이 들어갔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불태웠다는 느낌에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끝난 거 맞아요? 사실 선전실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선거 결과 분석 중에 있거든요. 진짜요? 물론 시도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군요. 그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좀 자세하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볼 텐데요. 여성의당이 근본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선거 유세 없이 온라인 선거 운동으로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도 일반적인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고 선관위 해석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님들과 선거 운동원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좌관으로 뛰셨던 진숙님, 정다빈님은 이번 총선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이 지원 유세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유세 얘기 조금만 들려주세요. 진숙님? 오프라인 유세 저도 사실 살면서 제가 이런 걸 해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요. 되게 낯선 선거운동원 그 보라색 잠바를 입고 네. 막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웃으면서 말 건네고 이러는 게 사실 처음에 되게
네. 낯설고 신기했어요. 맞아요. 맞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냥 선거운동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선거운동이다 보니까 사실 선거 초반에는 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맞아요. 특히나 좀 저녁에 유흥가 이런 데로 가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되게 많이 보내는데 좀 무관심한 시선보다는 오히려 되게 적대적으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선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원활동으로 이제 지원을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실 법도 한데 거기에서 정말 꿋꿋하게 여성의당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여성의당 알려주시고 너무 힘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좀 위협도 많이 느끼고 했지만 점점 다 같이 유세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구호도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고 전달력도 높아지고 저도 점점 명함 킬러가 되어가지고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는 한번 건넬 때 받아가는 그래서 선거 유세를 점점 즐기면서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가 오늘 한 번 뛰면 적어도 수백 명은 여성의당을 더 알아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있고 다들 하면서 좀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진숙님께서 이제 명함 성공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보는 눈은 이제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명함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 외에도 뭔가 꼭 명함을 받아가게 만드는 스킬 같은 게 생기셨나요? 또 현대인들이잖아요. 바쁘고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최대한 그 경계를 풀기 위한 저의 진정성을 담은 미소? 그래서 기분 좋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짓을 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계속 숙이고 왜냐면 명함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인사는 전부해야 되니까 막 숙이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끊어질 것 같아서 구호하시는 분하고 막 역할도 바꾸고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 명함을 나눠주시던 분들은 진짜 허리 건강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성님과 이지연 후보님께 들었던 얘기가 허리를 갈아 끼고 싶다. 척추. 근데 그 진수님 그 파이널 영상에 네네. 그 명함 돌리는 게 나오잖아요. 저희 정책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는 게 나 진짜로 나 받고 싶다 와. 내가 있으면 받았을 텐데 약간 너무 받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금방 자원 활동 해주신 분들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자원 활동으로 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SNS에 보면은 지나가시면서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이 막 선물도 많이 주고 가시고 이랬는데 그 현장에서 느낀 훈훈함 아주 궁금합니다. 한 번도 뭐를 안 받고 유세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정말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유세에서 적어도 꼭 한 번은 와서 먹거리로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런 먹거리가 아니더라도 선거유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아까 명함을 받을 것 같다 아니다 이런 눈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눈을 마주치는 찰나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여성의당 지지한다 이거를 그 수줍은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웃어주고 가시는 분들 좀 아니면 진짜 작게 손으로 이렇게 화이팅 모양을 만들어주고 가신다든지 좀 화끈하신 분들은 화이팅! 이러고 가시기도 하고 여성의당 응원해요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시고 되게 힘이 많이 됐던 말들이에요. 여성의당 뽑았어요 이런 말들.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말들도 그렇고 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도중에는 바빠서 못 읽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당원분들 혹은 지지자분들이 주신 음료 한 잔과 그 편지를 딱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피로가 씻겨 내려져 가는 느낌? 그리고 집 가는 길에 그 똑같은 편지를 계속 열어보게 돼요. 진짜 힘이 엄청 힘들었다가도 그렇게 한번 눈 마주치고 응원해주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믿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이 빡 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촌 유세도 갔었지만 마지막 날이 정말 다들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현장 유세에서는 어떠셨어요? 끝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맞아요. 진짜 저도 그때 막 저녁부터 밤까지 쭉 유세가 이어졌어요. 막 장소도 옮겨가고 네. 이 팀이 떨어져서 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세를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면 다들 목이 쉬잖아요. 다들 네.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쉰 목소리로도 끝까지 막 구호를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또 눈치 없게 저도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명함을 쉴 새 없이 돌리면서 그때 사실 선거전략 실장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애썼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차마 그 행인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을. 맞아. 길을 막 걸어가는데 한 명 한 명 저 사람 아직 여성의당 모르는데 저 사람 피켓을 힐끔거리는데 이러면서 그 시선들이 저를 붙잡으니까 그때는 진짜 뭐 허리가 아프든 아니면 목이 아프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이 더 막 돋보이면서 진짜 끝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사실 그날 밤에 유세하다가 막 눈물도 나고 울컥해서 막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고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밤만 지나면 이렇게 인사도 못한다 이러면서 진짜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비님께서도 선거 유세 현장 지원 나가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과반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던 게 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나가면은 누가 네. 선거운동 하고 있어도 네. 관심 있는 티 내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슬며 딱 쳐다봐 주시고 눈동자로도 이렇게 딱 쳐다봐 주시고 이런 게 저는 다 봤단 말이죠. 맞아요. 그 수상한 눈빛. 분명 여성의당 지지자예요. 저 사람 좀 우리 관심 있는데 이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이거를 안 해보셨으면 모를 텐데 몸으로 너무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같은 길을 가면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봤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프라인 유세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지만 사실 여성의당은 온라인의 힘으로 창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에서도 온라인 활동이 아주 두드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콘텐츠실 일 하느라 사실 넓은 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궁금합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다비님? 제가 온라인 광고 업계에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현재 퇴직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콘텐츠실에서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시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퍼져야지 가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걸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유료 광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감동을 한 게 저도 SNS 하고 여초 카페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원분들이 우리 내부에서 올린 적이 없는데 직접 퍼가서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네. 우리 당 특성상 온라인 유세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광고 이상으로 확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액팅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나 퍼가주지 않아요. 맞아요. 글을 정말 지지하고 이거에 동감했을 때나 할 수 있는 액팅이 그 글을 퍼가주는 거라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모두 선거운동원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 다들 공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검색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 네. 이거 요청도 제가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귀엽고 1페이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진짜. 있어. 화력이. 이게 진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반신반의하면서 부탁을 드린 건데 네. 진짜 되는 거 보고 야 진짜 일당백이다 우리 당원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대단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다 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당 홍보실에서 또 일당백을 하고 계신 인영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네. 저는 근데 원래부터 홍보 일을 한 건 아니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신데. 페미니즘 콘텐츠를 만들고 매거진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창당 후에 네. 중앙당에 이제 지원서를 내서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홍보실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좀 뭔가 자격이 좀 없나? 근데 지금 5년 이상의 트위터리한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여성의당 트위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트위터를 만드셔서 저렇게 하셨다는 게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에서 근데 이제 저 여성의당 창당할 때 그때 일개 당원으로서 총공을 하면서 트위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 이제 밤새는 줄 모른다고 지금은 진짜 수시로 네.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여성의당 검색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총선 땐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가 또 코로나 전국에서 네. 있다 보니까 온라인 선거운동 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요 지지층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여성인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여성의당 지지선언이나 후원 릴레이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포도알 후원 릴레이도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네. 박수를. 저는 여성의당을 이제 검색하지 않게 된 지 좀 됐는데, 이게 왜냐면 굉장히 힘이 되고 인파워링이 되는 이야기들도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현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빠지게 되고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거리를 뒀었는데, 근데 담당이시니까 인영님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댓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중독 수준으로 그냥 나쁜 말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의 오묘한 심리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각 SNS 채널에 따라서 그런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인스타 경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누가 뭐 음해글이나 뭐 좀 얼토당토 않은 그냥 비판글을 올리면 그 알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저희 팔로워 분들이 네. 막 방어를 해주시고 논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식으로 되는데,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채널이긴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되게 질이 나쁜데, 거기는 좀 1차원적이고 저급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뭐 여성의당인데 왜 한남들만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타격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지원 후보가 가장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지원 후보를 특정해서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고 테러 위험도 있어요. 가령 뭐 돌멩이를 던진 사건에서 염산을 뿌렸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미친 거 아니야? 도를 너무 넘은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PDF를 다 따놨고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이미 한번 진행했죠? 네네네, 이미 한번 진행했고 앞으로도 아주 가차없이 고소미를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좀 소셜 활동이랑 인터넷 반응들을 보시면서 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들 중에 이지원 후보가 청주 여자교도소 간 게시글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지원 후보 게시물에 먼저 올라온 거긴 한데 그게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 돌멩이 사건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응원의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여성의당 행보가 어떨지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데도 네. 이런 여성들을 찾아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폭력에 노출돼 있고 그렇죠. 이런 여성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그 행보를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게시글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그리고 초반에 이지원 후보가 많이 이제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른 비례 후보들 역시 조명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이경욱 후보의 같은 경우는 네. 활동가로서의 경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기혼 유자녀시고 네, 여성의당이 뭔가 젊은 이미지?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경욱 후보의 그런 경력이나 그리고 기혼이고 또 유자녀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런 이미지를 좀 상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박보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장 설비업에서 종사를 하시고 네. 보람 후보는 직접 뭔가 만들어 간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간다라는 맞아요. 어떤 이미지를 잡고 우리 창당부터 국회 의석 확보까지 네. 해나간 여성들에게 직접 내 손으로 이루어낸 여성들에게 정치는 더 이상 남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남자의 영역이 아니다. 또 이런 문구를 맞아요. 그 멘트 너무 좋았고 네. 또 저는 박보람 후보님 현장 가서 보여주신 사진들 있잖아요. 건설 현장. 네, 건설 현장 가서 찍으셨던 사진 하는데 막 후기만 봐도 이제 즐겁게 설명하시는 게 너무 사진에서 다 묻어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주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최은소 비례 후보, 네. 대구 장려 전직 간호사, 비혼 공동체 대표라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김주희 후보의 그 단단하면서도 또 친근한 이미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유세 사진을 픽해서 뭔가 게시글을 꾸렸었고, 네. 맞아요. 그 사진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후보 문구랑 같이 박아서 나간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콘실의 공을 다시 한번 제 크레딧을 사진이 너무 좋았고 같이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 실장님께서 찍으셨습니다. 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현실 만세! 만세! 저희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봤었는데 또 담당 업무들이 자세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각 보좌관이나 선거 전략실, 홍보실에서 일하시면서 겪은 총선이 다 각자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자세히 어떤 업무들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지는데요. 한 번씩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숙님부터. 보좌관이라는 업무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죠. 왜냐면 이재원 후보님은 아직 활동이 끝나지 않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보좌관에 대한 이해도가 막 그렇게 높다고 자부할 순 없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지원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이지원 후보랑 약간 한 몸이 되는 일 같아요. 이지원 후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같이 있고 네. 같이 준비하고 뭔가 행사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이제 이해하고 선거전략실과 논의를 거쳐서 내용을 잘 다듬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선거 유세 기간 동안은 정말 둘이서 내일은 어딜 갈까, 내일은 뭘 할까 하면서 한 몸처럼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재원 후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좀 이재원 후보의 손발처럼 일을 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할은 그거였어요. 좀 어딘가 가려고 할 때 지금 머리 모양이 약간 인상이 너무 좀 우리가 원하는 인상이 아닌데 하면서 막 머리 모양 다듬는다든지 예, 저는 원래 그런데 되게 동감한 사람인데 막 목소리 톤 하나까지 어떻게 하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걸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정직한 후보 영화의 한 장면들이 막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신발도 깨끗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밟아주고 막 이랬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런 데서는 보통 꾸며내야 되잖아요. 네. 막 저희 선거 요새 기간 동안 많이 했던 게 원래 일부러 컨셉으로 국밥집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찐 국밥 먹는데 네, 국밥 진짜 맛있다. 국밥이면 솔직히 든든하게 먹는 거였거든요. 이미 달아있는 신발과 네.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거 안 힘드셨어요? 저 궁금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몸이 진짜 힘들죠. 몸 힘들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 선거 사무원 옷, 보라 색깔 옷을 입고서 네. 주변에서 뭔가 욕하는 게 들려도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한 성격 이제 화끈한 분들께서 대놓고 이제 남성들한테 비하 발언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따질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고 보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나마 나은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비님도 보좌관으로서도 일을 하셨지만 선전실에서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선전실은 네. 놀라시겠지만 네. 보스톤에도 지부가 있어요. 네? 네?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고 계신 당원분께서 네. 선전실에 네.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랑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찐으로 24시간 체제잖아. 그죠. 그렇게 돌아간 거죠. 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다들 직장인이셨어요. 저는 물론 퇴사를 했지만 대부분 직장인이셔서 저희 회의 시간은 9시였어요. 네.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 퇴근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새벽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매일매일 디스코드로 회의하신다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9시부터 막 새벽 3시, 4시까지 간 적도 진짜 많아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저는 이제 보좌관이기도 하니까 네. 선거 유세에 보라색 잠바를 입고 참여할 수 있는데 새벽 3, 4시까지 회의를 하고 자면은 아침 유세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진수님 저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아침에.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는데 진짜로 출근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나머지 분들은 다 출근하셨잖아요. 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와, 선전실 분들 정말 대단하다. 노고에 한번 박수를 다시 한번. 네, 정말요. 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성명문. 저는 진짜 성명문이 너무 힘들었어요. 총선 내내 여혐 이슈가 네. 뭘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근데 진짜 여성회당 성명문이 되게 빠르게 나와서 다들 성명문을 마주하는 당원분들이 굉장히 인파워링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여혐 이슈가 하나 터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성명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선전실에서 겁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엄청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 쓰자 하고 나면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그럼 쓸 것이냐 이 갈래를 잡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약간 대표자 격으로 쓰게 되는데 그분이 정말 멘탈이 털려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초안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선전실 분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고 보면은 내가 처음에 쓴 게 껌딱지라도 남았으면 흔적이라도 있으면 잘 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구글 닥스로 수정을 해보니까. 구글 닥스로 하는데 실시간으로 내게 날아가는 게 막 보여. 또 선전실에서 이미지 분석도 하시고 또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혹시 저희가 또 선전실에서 대표에서 나와주신 분으로서 들을 수 있을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창당 39일 만에 첫 선거를 이뤄낸 여성의당이 약 21만 표 전국 12정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지금 선거전략실에서 선거 결과 분석 중에 있는데 네. 실제로 동읍면 단위로 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당을 뽑은 분들이 계십니다. 와. 네, 없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와. 이게 저희 진심 실장님께서 비하인드 처절한 스토리를 얘기하셨던 그 작고 소중한 공보물의 힘이 아닌가. 소듀만. 그죠. 소듀난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저희가 선거 유세로 찾아뵈었던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 만 18세부터 29세가 가장 많은 관악구, 네. 전 세대 여성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득표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여대나 특히 숙명여대, 성신여대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고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득표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여성들은 우리에게 다들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다들 아신다는 거죠. 가슴 깊이 너무나 알고 계신다는 걸 데이터 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여성들에게 닿을 수 있고 정말 대통령 이거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데이터 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시간도 한정적이고 해서 후보님들이 직접 못 가본 곳도 많아요. 그쪽에서도 표가
꽤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저희 선전실 사람들은 지지자분들께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 제주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못 찾아뵈서 좀 그런 마음이 있고 다음번 지선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도 꼭 후보를 내서 우리 동네에서도 여성의 당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여성의 당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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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경호 후보님 보좌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경남 선대인 분들이랑 회의를 했죠. 이경호 후보님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띄울 것인가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옥선배라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워낙 후배들 양성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이셔서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경옥고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그거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반응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또 이어져서 네. 선전실에서 경옥고를 보고 너무 좋다고 네. 다른 후보님들도 다 이름으로 뭔가 해주시면 안 되냐. 일이 점점 커지네. 네, 그렇게 해서 후보님별로도 짤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선거 전에 엄청 막판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디자인을 콘텐츠실에서 해주셨어야 네. 했는데 네. 콘텐츠실에서는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그 파이널 영상을 한창 작업하고 계실 네, 때여서 영상팀은 아마 그걸로 좀 바빴고 디자인팀도 할 일들이 다 그냥 네, 정말 네. 날짜별로 다 쌓여 있었어요. 네. 막판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가?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스케줄을 꾸겨 넣어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영상 나온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한테 내가 고작 B급 짤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 이제 또 각자의 아, 코드는 그랬죠. 각자의 의의가 있죠. 이게 저희가 콘텐츠실은 이제 도실장님이 계시고 도실장님이 콘텐츠실 외부에서 좀 이런 거를 기획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레인지를 다 도실장님이 맡아서 하세요. 근데 도실장님이 지금 다 선거 유세하는 것도 현장 스케치도 가고 맞아. 그거를 다 촬영을 해서 이 마지막 파이널 영상을 편집을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정말 몸이 한 100개 정도 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론은 콘실 사랑합니다. 그 홍보실 같은 경우는 콘텐츠실이랑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네. 네, 지금 가장 통화 많이 하는 사람은 콘텐츠실의 도실장님인데 네. 전화 오면 떨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전화 오면 내가 뭘 또 잘못 올렸나? 약간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공손하게 받게 되는데 지금 진행을 보시는 회원님도 그렇고 네. 도실장님도 그렇고 저는 콘텐츠실이 뽑은 그 양질의 콘텐츠가 굉장히 크레딧이 크다라고 네. 아니 이걸 홍보실에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얘기해줘. 그래서 또 디자인팀 분들도 계시죠. 또. 네네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특히나 파이널 영상 전 진짜 지금도 원래 좀 잘 울긴 하는데 네. 볼 때마다 눈물 나거든요. 근데 다들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실에 휘선님이라고 또 계시는데 네. 이제 저희 정책톤도 작업을 해주시는 이 휘선님 금선 오브 금선. 네네네 진짜 바쁘셨는데 저랑 같이 홈페이지도 만드셨거든요. 네? 홈페이지를 되게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한 분 중에 한 명이십니다. 네. 그 디자인팀에 계신 휘사님인데 네. 좀 저희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 디자인팀이 충원이 많이 돼서 그래도 많이 일이 덜어지고 정책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저희 공통 디자인 업무를 거의 도맡아서 하셨어요. 휘사님께서.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막 정책툰을 이만큼 그렸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맞아요. 정책툰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프지? 일을 너무 잘하셔서 문제인 휘사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약간 오프 유세도 그렇지만 온라인 선거 유세도 스케줄이 약간 미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때 우린 미쳤었죠. 네 스케줄이 미쳐가지고
그 콘텐츠가 나오자마자 업로드 이런 식으로 거의 공장 수준으로 막 돌아갔었거든요. 네. 홍보실은 네. 그 산하의 소셜팀이 있어요. 네. 네. 소셜팀은 트위터랑 인스타,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이것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셜팀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하루에 6개의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총 6개의 채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36개의 업로드가 있는 것이죠. 네네. 갑자기 윤리상들이 버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NS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저희 소셜팀 진짜 고생이 많은 걸 제가 봤는데 네. 업로드가 그냥 올리면 되는 것 같아도 네. 그 콘텐츠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문구를 뽑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네. 하루에 품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요. 네. 또 드린 품에 비해서 내가 뭘 만들어간다는 재미는 또 적어요. 그냥 이거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올리고 그냥 마는 거지. 뭔가 내가 이거를 뭐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거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붙어서 아까 그 보스턴 지부에 계시는 분께서 이제 저희 홍보실 일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인스타 스토리랑 페이스북 계정 관리를 또 댓글 정화 작업을 또 맡아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보실에서 뭘 올릴 때 거기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이제 의견 교류를 하는데 네. 되게 여러 사람들이랑 논의하고 단어 하나하나 고민하고 또 문장을 또 수십 번을 가다듬어요. 이게 막 그냥 나가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이모지 같은 경우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내용에 이 활활 타는 이모지는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이 체크 이모지는 이거보다 좀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문구를 네. 하나 뽑는데 그리고 우리는 남성 중심 언어 사용에 또 민감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가령 가정이라는 단어는 가구로 바꾸고 생리는 정혈과 함께 표기를 하고 네, 모자는 엄마와 아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문장을 쓰는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최종 발행을 홍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네. 홍보실에 최종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그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훨씬 무겁게 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실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고 여성의당이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또 그 다음 총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콘텐츠실 일원으로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들 당원분들이 정말 굉장히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여성의당 MD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너무 좋다. 5월 중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디자인팀에서 정말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만한 리미티드 한정판과 또 대중적으로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는 품목을 먼저 적은 종류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MD라는 게 처음 제작할 때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MD는 오프라인에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부피가 큰 물건들을 접할 수 없어서 최대한 작은 것들로 이제 한번 MD 판매를 하고 이제 고수익금으로 또 다음 MD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불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1차 MD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난다면 탄력을 받아서 아마 쭉쭉 다음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MD가 가지수가 너무 적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다음을 위한 초석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갖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갖고 싶어요. 아니 후보님, 당대표님들도 네. 이렇게 정식 구매
많은 절차를 걸쳐서 사야 된대요. 아, 그럼요. 특혜란 없다. 네, 특혜는 없어요. 이렇게 MD를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분씩 나눠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먼저 진숙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의회학교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창당과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정치 세력화의 힘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네. 우리 모두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당원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키실 수 있도록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 정치, 한국 정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여성의당 정치학교, 의회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약 21만 표의 표를 얻었지만 국회 입성에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국회에 꼭 입성해야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여성 의제들이 법제화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학교를 통해서, 의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당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비님께서 아까 또 총선 분석을 해주셨지만 저희 당원분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총선 분석이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중앙당에서는 전국 단위별 득표 요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향후 지방선거 등에서 기본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에요.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후보자 중심 평가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및 시도당 위원장, 공동대표, 사무처 단위에서의 이번 총선 평가회의도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시도당에서는 당원들과 함께하는 평가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지역별로 여성의당 지지자들이 어디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지방선거 어느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이런 데에 출마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득표수를 많이 참고를 해서 다음 선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영님께서 의제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리셋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의제기구가 이제 본격 가동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5월에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규약 제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당을 조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하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직 뭐 당규라든지 이런 당 내에서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규약 그리고 이걸 앞으로 활동을 잘 해내기 위한 규약들이 아직 많이 부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아주 그냥 탄탄하고 아주 그냥 천년 정당? 완전 그냥 막 다들 뭐 보기만 해도 막 의리의리한 이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네. 전당대회에서 또 당원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뵐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몇 분 정도 오실까요? 저 그때 막 그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질 않아요. 다른 데 전당대회 보면은 막 의자 쫙 깔아놓고 막 대표자도 막 새로 뽑아가지고 막 꽃 목걸이 걸고 막 이러잖아요. 기대돼요. 정말 기대돼요. 막 약간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나 막 남자들만 하던 거 막 하는 그 재미가 엄청나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여자들끼리 한번 아주 재미나게 해봅시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성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받은 20만 8,697표는 사실 저는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결과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봤었어요. 이 엄청난 숫자는 여성의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됐고 21만 명이 여성의당의 모든 것에 다 동의를 해서 뽑아주신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여성의당에 입당을 해서 이 얘기를 모두 같이 나누고 또 새로운 여성 의제를 뽑아내고 또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당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도 당원분들께 또 우리 여성의당에 투표해주신 21만 명의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숙님부터. 아까 여러 지역을 다 방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계속 좀 서울을 맴돌면서 네. 직접 유권자분들 만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었거든요. 네. 눈맞춤 하나로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면이 주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명함 하나하나 건넬 때마다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여성의당이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여성의당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의당 진짜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명함을 건넸었는데 다음 선거 때도 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1만 명이 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기 전까지도 계속 주변에 많은 분들께 여성의당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영님. 저는 창당부터 있던 실무진이 아니고 네. 그 후에 들어온 실무진으로서 네. 뭔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서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최선이구나를 저는 와서 알게 됐거든요. 네, 저희는 당원님들을 믿고 있고 네. 당원님들도 당을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바람이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여성의당을 잘 알리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창당 이후에 실무진으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네.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여성의당이 커가는 게 이제는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바뀌어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많은 응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지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나 진숙님은 조금 창당 전에 합류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 총선부터 도와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당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창당 전에도 그렇고 거리감이 있을 때는 왜 정말 아까 이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일을 의문스럽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냥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 사람이 없다. 이거를 다 쳐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총선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전보다는 조금 일을 잘하는 좀 중앙당 사무국 뭐 이런 조직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그만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당 조금 더 믿고 다음 선거까지 또 같이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또 좋은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때까지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많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